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2부 끝순서로 저희가 시장 얘기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RB센터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02000-4822, 02000-482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차장님에게 직접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차장님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준비해 오신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반등을 이용한 전열의 재정비, 이틀 연속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나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그런데 뭐 이 이제 반등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여러 시각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드디어 뭐 디커플링이 뭐 해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이슈가 있었던 게 IT가 유독 강했던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또 이제 전해지면서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여러 뭐 이유가 이제 오르는 이유로 이제 내걸리고 있는데, 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이거 그냥 금리 인상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도 이제 좀 규모가 이제 좀 확대되면서 이어지고 있고,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어떤 이유로 오르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됐든 시장은 일단 오르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인 건 맞아요.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점검하고요. 어제도 사실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샀죠.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기관이 4,2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뭐 다만 좀 여기서 제가 아쉬운 건 기관의 매수가 또 이제 이어지는데, 저는 좀 투신이나 연기금의 매수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이제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라는 점이 약간 오게티다. 그러나 상당히 시장의 수급은 좋아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반등을 한 이 구간의 수급을 종합해 보면 이틀간 외국인은 8,300억을 코스피를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1조 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를 양 수급 주체가 이틀 동안 거의 각각 1조씩 거의 2조 원을 사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으니까 상당히 좀 수급이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수급을 추적해 보니까 하나의 특징은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일단 전기전자를 먼저 볼 수밖에 없죠. 자,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내고 있다 정도는 분명히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어제도 외국인이 2,700억을 샀고 기관이 3,2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 매수 규모 중에 절반 이상을 지금 IT 쪽에 분명히 밀어넣고 있다는 점 분명해요. 그러니까 IT는 이틀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듬뿍 산 섹터인데, 그 이제 다른 섹터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기전자 일단 축으로 사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이 바이오주가 드디어 이제 뭐 소외됐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일제히 이제 힘을 내는 이런 모습이었죠. 외국인이 300억을 샀고요. 기관이 200억을 샀는데, 일단 이 IT와 바이오는 일단 덩치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지수와 굉장히 좀 밀접할 수밖에 없는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일단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수급 주체는 당분간은 지수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암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이외에는 막 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냐면 은행주에도 갔다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이면 운수 장비에 좀 밀어넣었다가 또 이제 화학주에 좀 갔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꾸준하게 견조하게 유지되는 쪽이 바로 서비스업.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서비스업은 제가 말씀드린 그 게임주가 몰려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이죠. 특히나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소프트가 한 개인 투자자로 추정되는 분의 뭐 3천억 정도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좀 시세 조정에 대한 뭐 이런 이제 조사도 들어갔다고 해서 NC소프트 자체는 지금 주가가 좀 이제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데, 이 NC소프트를 제외한 뭐 이제 다른 쪽에 뭐 게임주나 아니면 뭐 인터넷주는 여전히 좀 추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쪽에 하루는 기관이 많이 사고 하루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이런 수급에 좀 이런 어떤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서비스업에 무려 2,100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이 500억.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IT 바이오를 축으로 해서 나머지 업종들은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그런 양상의 시장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제가 반가운 건 뭐냐면 어제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반등. 전 이게 사실 제일 반갑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 이틀 연속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물론 이제 매수 규모 자체를 보게 되면 기관의 매수 규모가 훨씬 좀 크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IT를 많이 사지만 삼성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IT 이등주, 뭐 이쪽 대형주들을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일단은 요거 셀트리온인데 요거 먼저 볼게요. 그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어제 일단은 그 레키노라가 드디어 이제 유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제 장중에 17%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뜨네요. 일단 셀트리온 먼저 볼게요. 네. 인터넷이 요즘에 조금 버퍼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삼성전자부터 얘기하죠. 삼성전자 뜬 김에. 네. 자, 최근 2일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최근에 7만 원대를 지금 하단으로 해서 굉장히 좀 여기서 지지 시도를 하다가 지금 일단 다시 좀 밀어 올리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네, 그냥 예, 그냥 해주시면 얘기로 저희가 풀게요. 예. 네. 일단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반등은 요약을 하자면 소외주의 부활이라는 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외주의 부활.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사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소외됐는데 근데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어떤 종목입니까? 결국엔 IT의 대표주, 바이오의 대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녀석들이 어쨌건 어제 각각의 이유로 시장에서 이제 중심에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시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 여기서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서야 비로소 시장이 소외된 종목들의 이제 수급을 밀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제목을 제가 왜 어떻게 지어드렸냐면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일단은 팔만전자 뭐 요 시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꽃게전자라는 그런 이제 그 닉네임이 붙어서 하도 이제 주가가 옆으로 긴다고 그러다가 반도체 페닉셀로 7만 원대로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주저앉으면서 7만 원을 이탈하기로 했죠. 시장을 대표하는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등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천년만년 갈 반등은 분명히 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가 오기는 올 건데 뭐 산타가 아시다시피 뭐 겨울에 잠깐 오고 뭐 많은 존재이지 뭐 내년 봄에도 오고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식의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그러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이러면서 이제 전열을 좀 재정비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다고 또 올라오니까 더 올라가나 사실 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많이 놓치셨잖아요. 근데 이번만큼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뭐 카카오나 이런 시장을 대표하면서도 최근에 여러분들께 좀 고통을 주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런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전열을 좀 재정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IT와 이제 바이오를 축으로 해서 나머지 업종들은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뭘 또 오를까 싶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이미 이제 순환매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을 일단 지금 키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순환매가 돈다고 해서 오늘 얘가 오른다고 거길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충분히 지금은 가능한 왜 삼성전자 셀트리온이 어제 그런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힘드셨을 테지만 지금은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조금 좀 약간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재정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시장 얘기와 업종 얘기, 종목 얘기 더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포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02-482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를 대표적인 이제 시장 네. 대표 종목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반도체 내에서는 요즘 SK하이닉스가 네. 뭐 상승도는 더 좋고 하니까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좀 이제 반격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분은 A라는 분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고
B라는 분은 SK 하이닉스를 그렇죠. 갖고 계세요. 근데 네.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더 세 보이네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갑자기 드랍하고 하이닉스로 따라붙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좀 없어 보인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요 그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제가 한번 좀 이제 반등 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좀 가늠해 드릴게요. 요 화면을 보시면 요거는 코스피하고 삼성전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위에가 코스피고 아래가 삼성전자인데 공교롭게도 요 9월 29일에 제가 이제 코스피 말씀드릴 때 3,080에서 3,100 사이의 갭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 갭이 발생한 날 삼성전자도 갭이 발생을 했어요.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5,000원에서 76,000원 요 사이에 갭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스피의 반등 목표치를 요 갭이 메워지기 직전인 3,080으로 상단을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스권을 지금 2,900에서 3,080을 놓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반등 목표치는 75,000원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뭐 만약에 평균 단가가 75,000원 이하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반등 구간에 덜어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편함은 아마 없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둘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좀 이제 반등 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목표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5,000원이 만약에 도달한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도 아마 이 갭을 메우는 시도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시장을 추가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단가가 75,000원 이상이신 분들은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제가 또 코멘트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근데 75,000원 이하이신 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반등 시에 대해 단가를 그냥 크로스하면은 좀 덜어내시면서 한숨 돌리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심적으로 힘드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자, 카카오도 갭이 존재해요. 13만 4,500원에서 14만 6천원 사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이제 갭이 존재하는데 요 갭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의 목표치는 13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3만 5천 원부터 갭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5만 원이 이제 무너질 때 장대 음봉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물대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원 이하이신 분들은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놓으시고 약간 가볍게 해놓으시고 또 그 단가가 위에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그 구간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LG화학도 한번 볼게요. 오늘 조금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데 자, LG화학도 말씀을 드리자면 82만 7천 원에서 81만 7천 원 사이 또 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트를 매물대로 펼쳐놓고 보시게 되면 82만 원부터 매물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의 목표치를 82만 원 정도로 해놓고서 예, 저기 보이죠? 82만 원. 저기니까 보면 이전 고점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근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82만 원 아래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을 잘 덜어내시고 그리고 또 82만 원 위에 계신 분들은 또 그 지점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그동안 시장에서 대표주이면서도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전략을 좀 가시화하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재정비를 해 놓으셔야 우리가 또 다음 전투를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제 궁금하시고 어려우시다면 오늘은 제가 포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특히는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제가 보다 이제 현실적인 어떤 반등 시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다 하나하나 제가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대형주들이 일단은 다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반등의 상단을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의 3,080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80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찍고 나서 더 갈지 말지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이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전열의 재정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꿀팁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